안녕하세요. 박명입니다. 저는 오늘 퓨처 셀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오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저는 좀 요즘 제가 저를 성장시키는 관점인데 다른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이끄는 삶을 살자.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그 아까 과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기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 건데 자, 눈을 감아 보실게요. 눈을 감고 자,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이 유캠프에서 너무나 가슴 벅차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설레고 막 두근거려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어요. 자, 눈을 떠보실게요. 집 앞 환경이에요. 저는 분명히 1박 2일을 위해서 음식을 해놓고 왔어요. 그런데 배달의 음식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요. 분명히 빨래를 예쁘게 개어서 신랑한테 넣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왔는데 자, 어디에도 정리된 빨래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왔는지 관심도 없고 놀고 소리 지를 정신이 없어요. 자,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실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짜증부터 날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아이씨, 그죠? 진심이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짜증이 나고 나 너무 피곤한데 진짜 운전하고 미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와서 갑자기 목이나 어깨가 땡기기 시작합니다. 화가 났어요, 결국. 야! 하고 아이들이 부르겠죠. 그런데요, 만약 이 순간 갑자기 20년 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소중하지 않을까요? 널브러진 빨래, 집에 널브러진 쓰레기들, 자,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저가 필요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는 저 뛰노는 아이들,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19살이거든요. 실제로 집이 너무너무 조용하니까 10년 전에 그날이 너무너무 그립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시끌벅적한 이 순간이 마냥 그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 집에 가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관점이 바뀌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지저분한 집이 사랑스럽고, 그죠? 아이들이 그냥 마냥 예쁘고, 그리고 그 순간이 그리움으로 바뀌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상황이 아예 다른 상황이 바뀐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이 퓨처셀프의 힘인데요. 퓨처셀프의 힘인데 요즘 우리 벤자민 하디 박사님의 퓨처셀프 지금 많이 읽고들 계시죠. 저희 그룹 여러분들이. 그리고 김규수 원장님의 원데이 교육도 있으세요. 지금 많이들 듣고 계실 텐데요. 보통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심리학 박사님들은요. 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미래를 끌어와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 자아를 선명히 할수록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면 자, 1987년 캐나다 출신의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짐 캐리입니다. 오늘도 오디션에 떨어졌고요. 지금 생활이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에요. 이 청년이 헐리우드 언덕에 올라서 자신 앞으로 수표 하나를 발행합니다. $10,000,000. 이 청년의 통장에는 현재 돈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적습니다.
연기료로 받음. 그리고 날짜는 땡스기빙 데이 보이시죠? 1995년이라고 정확한 날짜까지 적어요. 그리고 그 수표를 지갑에 넣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지갑을 보면서 미래를 꿈꿔요. 정확히 10년 후에 이 짐 캐리는요, 배트맨 포에버와 더맨더머로 $10,000,000를 연기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짐 캐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놀드 슈왈제너거는요, 비전 보드에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매일 사진으로 붙여놓고 상상하고 바라봤다고 합니다. 자, 목표를 시각화해서 잠재의식을 각인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 자아를 명확히 하고 정의한 다음에 선언했던 거죠.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과거를 떠올려 봤어요. 제가 갑자기 동해에 가서 살게 됐던 삶이 있었는데, 동해 가기 전까지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의 간호사였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사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거의 육아를 사실 제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발령이 나서 남편을 따라갔는데 동해라는 곳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동네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일을 잃고요. 오로지 주부로서의 삶을 살기로 하고 간 거예요. 사실 처음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과 함께 갔죠. 뿐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사업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단돈 2천만 원을 갖고 인천으로 다시 새 출발하러 올려왔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으로 과연 우리 4인 가족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혹시나 길바닥에 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왔었던 시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의 내가 왔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저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결국 나는 잘 될 거야. 지금의 내가 다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성공한 삶이 될 건데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저 자신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은요, 아까 앞에 박경대 스타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현금 분면에 사분면에 봤을 때 비사분면의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E나 S로는 이사분면에 살아봤지만 B로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비사분면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 살던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분면을 갈아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아까 강대사님 그러셨어요. 비사분면에 있는 것처럼 사고하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내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믿음이나 생각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 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했던 거예요. 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몇 명하고밖에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나 거절받는 거 진짜 싫은데. 그냥 말 안 하면 되지. 제가 왜 그런 거절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판매는 저랑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과거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들로 인한 나의 한계는 아닐까요? 과연 나의 미래도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3스타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더 큰 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5스타 상관없겠죠? 그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자, 저처럼 완전 대혼자 T들은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니스타즈의 우리 안치원 스폰서님, 김주희 스폰서님, 그리고 많은 스타분들이 계시잖아요. 앞전에 강의했던 박경진 스타님도 계실 거고,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제가 정리했던 건 유창한 말보다는 진정성으로 소통하는 리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울림이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은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자신을 믿고 도전해보는 리더. 그리고 거절이 두렵다고 했지만 거절이 이 일의 부분임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리더. 그리고 나랑 맞지 않다고 했지만 성향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팔색조 같은 리더가 된 그 3스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거를 저 박은경한테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말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빨라서 단어가 자꾸 겹쳐요. 그래서 발음이 좋지 않다라는 지적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특히나 제가 병원 생활 간호사였거든요. 병원 생활할 때 환자분들의 컴플레인이 정말 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안 돼요? 바빠 죽겠는데. 그때마다 저는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대체 왜 저래? 근데 사실 전 이게 유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심했대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의 별명이 입에 오토바이 단 여자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거 쉽게 안 고쳐질 거라고. 엄마도 나이가 먹은 후에 고쳐지더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두 번째는 성격이 정말 급합니다. 아마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냥 내가 할게 비켜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거 왜 그랬냐면 설명하는 것도 귀찮고 뭐라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제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게 편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제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어느 순간 버거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딱 보고 첫인상이 안 좋으면 저는 딱 선을 그어요. 제 마음속에 선을 그어서 딱 거리를 두거든요. 나랑 안 맞아. 피하겠다. 이랬어요. 그게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이 모습을 계속 고수해 왔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상상했던 3스타 다이아몬드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자, 말을 천천히 하고 조리 있게 하는 리더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다 하지 않고 위임하고 협업하는 리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참고 함께 하려는 리더.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리더였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변했는지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보면요. 자, 제가 5년 차에 이 말 빠른 걸 너무 고치고 싶어가지고요. 실제로 했던 게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제 말하는 걸 잘 보니까 제가 말을 할 때 호흡 없이 쭉 한 번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달에 쉼표를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호흡하는 법을 배웠더니 요즘 제가 사업 강의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너무 잘 들었고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는 못 알아듣겠어 라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특히나 미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제가 편안하거나 아직 본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친한 사람이나 즐겁게 알코올 한 잔 들어가면 갑자기 말이 빨라집니다. 그럼 얘기하세요, 지인들이. 쟤 또 나온다. 자, 편하면 다시 나와요. 왜냐면 제 본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내가 다 할게. 제가 아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팀원들에게 보면서 강점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사람이 어떤 걸 잘하고 내가 무엇을 나눠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찾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랑 안 맞아 라고 해서 선을 그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 그랬죠. 왜 저래? 막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 너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그 사람과 나랑 다르지만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장점을 어떻게 나랑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앞에서 저는 나는 원래 이래 어쩌라고 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했다면 이제는 저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도전할 거야. 자, 과거에는요. 원래 이래라는 건 우리 과거에 갇힌 단어지만 뭐든지 될 수 있다라는 뭐예요? 미래로 오픈된 거죠. 제 가능성이 무한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나라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응할까?
이 질문 한 번이 나한테 많은 것들을 바꾸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했던 결정 같은 것도요, 완전히 다른 선택, 다른 행동,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자, 아까 앞에서 스타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 유사나의 일은요, 유사나의 일의 본질은 비사분면의 사고 방식으로 자산을 구축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시나요? 내가 원하는 삶을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래야만 내가 이 유산화를 하면서 성공 확률도 올라갈 거고요. 미래에 있는 나를 끌어오는 것도 다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오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앞에 혹시 다이어리가 있거나 노트가 없으시다면 핸드폰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적어보실게요. 지금 나의 한계, 나는 뭘 못하는 건지, 내가 지금 가장 뭘 고쳐야 될 것 같은지, 나는 내 걸림돌이 뭐를 생각하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부분을 한 3초 정도 해볼게요. 자, 올라가시면 안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더라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핸드폰 상관없어요. 나의 한계점. 나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굳이 옆 사람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저만 알고 있는 저의 이야기잖아요. 고이고이 간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3스타 다이아몬드일 때 나의 모습 3가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나는 뭐뭐 하는 리더, 나는 어떠한 리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성공한 자의 모습을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이게 적어보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서 좋거든요. 그래야 명확해지더라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요거는 1분 정도 시간을 들여보도록 할게요. 자, 다 쓰고 계시는 거죠? 집에 가면 안 합니다. 지금 해보세요. 자, 아마 상상하시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으실까요? 저는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진짜 된 것 같으니까. 적어보셨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의 우선순위 3가지. 자, 성공한 나, 다 이룬 나가 가장 뭘 할 것인지를 한번 적어보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번 제 적은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요, 자유롭게 여행하는 삶이 우선이에요. 요즘 드라마에 우리 아이슬란드 오로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저희 딸이 오늘 보다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딸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삶. 그죠?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건 비용도 중요할 거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쳐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있고 비싸더라고요. 근데 고민하지 않는 삶.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플렉스하는 삶이었어요. 이건 제가 지금은 사실 제가 궁핍하다 삶은 게 약간 팍팍하다 보니까 많이 나누질 못하고 하는데 저는 나누는 게 되게 소원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뭐가 있냐면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본사에 갔다가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벨라지 호텔 앞에 거기 보면 지하에 태양의 서커스를 가장 본원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티켓이 1인당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스스로한테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내 팀원들에게 이걸 다 선물해야겠다. 정말 플렉스하는 삶을 제가 지금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는 뭐냐면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서의 삶.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게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 열흘 정도를 있었어요. 컨벤션을 끝나고 며칠 더 있어봤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행을 제가 좋아하지만 혼자 그냥 있는 건 재미없더라고요. 내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을 그것들을 저는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우선순위로 가져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에 많이 못 적었다면 여러분의 미래의 삶, 내가 우선시할 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미래의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라면 지금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만약에 미래의 내가 오늘 이 캠프에 앉아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떤 눈빛으로 이 강의를 들을 것이며 나는 이 강의들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하고 어떤 모습 마음으로 나눌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퓨처셀트의 마인드셋은요, 유산화를 잘하고 싶은 나를 위해 그리고 지금의 삶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걸 제가 읽어드릴 건데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냥 눈 감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80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단 하루 동안 38살의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작은 손들이 이불을 잡아당긴다. 나는 깜빡인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내 아이들이다. 다시 어린 모습이다. 숨이 멎는다. 그리고 눈물이 난다. 차에 오른다.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두고 다툰다. 누군가는 과자를 떨어뜨린다. 부스러기가 사방에 열린다. 예전엔 이런 순간이 짜증이 났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이 소음, 이 혼란, 나는 안다. 언젠가는 이 차는 조용하고 깨끗해질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가 오면 나는 이 지저분함이 너무 그리울 것이다. 이 엉망진창이 그리울 것이다. 잠들기 전 전화를 건다. 엄마가 전화를 받는다. 엄마, 엄마, 엄마. 이 목소리를 몇십 년 동안 듣지 못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엄마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으며 젖어든다. 그리고 말한다. 사랑해요.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는다. 오늘은 페이지를 건너뛰지 않는다. 한 글자 한 문장 전부 읽는다. 그리고 묻는다. 한 권만 더 읽을까? 아이들은 말한다. 응, 나는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본다. 이것이 기쁨이었다. 이것이 사랑이었다. 작은 손, 시끌벅적한 저녁 식탁, 통증 하나 없는 젊은 몸, 아직 곁에 있는 부모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었다.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미래를 끌어와 현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퓨처 셀프로 유산화도 그리고 삶도 미래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미래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응원할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